빛이랑 소리가 좀 싫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심한 두통이 엄청나게 막 오고 막 쑤셔 파는 것 같이 어떤 분들은 포크로 눈을 막 끄집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막 그런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막 얼굴 시뻘개져 있고 네, 눈 처지고 눈 막 왜 못 뜨냐고 막 이러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고 안녕하세요. 뇌와 신경계 전반에 대한 의학 지식과 뇌과학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 브레인튜브의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통, 편두통 있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진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몰라서 답답하고 오래가서 막막했던 두통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속 시원히 풀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산백병원의 박홍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두통 환자가 얼마나 많나요? 연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긴장형 두통은 정말 많아요. 그건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 근데 편두통, 이제 제일 힘든 두통이 편두통이 그런데 그 전 인구 대상으로 봤을 때 10명 중에 1명 정도,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3배 정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30, 40대 정도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30, 40대 여성분들 5명, 4명 뭐 이 정도 중에 1명 정도는 편두통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 친구들 모여서 밥 먹으면 그 중에 한 명이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항상 동약 챙겨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러면 딱 그 정도 되고요. 진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뭐 500만 명, 600만 명 정도는 편두통 환자입니다. 뭐 심하든 약하든. 그러니까 두통 환자 진짜 많네요. 진짜 많아요. 네. 여기 저도 있어요. 그러세요? 저도 편두통 있어요. 저도 제가 증상 시작되고 나서부터 편두통이구나 라고 생각이 딱 들 때까지가 6년 걸렸거든요. 진짜. 근데 모르고 지내는 거죠. 편두통이 정확히 어떤 병입니까? 이렇게 편두통으로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 중에서 편두통인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편두통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네. 국제 두통 질환 분류라는 그 최근에 3판이 나왔는데 거기에 진단 기준이 딱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생각하면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를 실제적으로 사람들한테 다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포인트만 딱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 크게 2종류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머리의 통증의 모습이 어떤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반 증상. 사실 저는 머리는 아픈 거는 이거는 중요하지만 이게 네.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동반 증상이. 그래서 첫 번째 머리 아픈 거는 그 중에서 이제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로는 한쪽이 아픕니다. 근데 한쪽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왼쪽이 아팠다가 막 오른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오른쪽이 아프다 왼쪽 가기도 하고, 뒤쪽도 아프기도 하고, 막 앞에다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막 비염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고요. 두 번째 조건은 약간 박자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전형적인 거는 이렇게 혈관이 뛰는 것 같다, 심장이 머리에 달린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뇌가 팽창하는 것 같다, 뭐 심지어는 그냥 꽉 조이는 것 같다라고도 하는데, 자세히 여쭤보면은 조이다가 좀 잠깐 늘었다가 놨다가 다시 쪘다가 놨다가 옥신옥신, 네, 지끈지끈하다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것만 표현 방식만 해도 뭐 거의 한 5, 60까지는 될 거예요. 네, 진짜 환자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니까. 두 번째? 그리고 통증은 좀 이제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점 만점으로 따지면 4, 5점은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네네. 이제 10점이어가지고 막 들어 누워야 되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긴 한데, 4, 5점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을 하다가 혹은 네. 공부를 하다가 조금 힘들어갖고 뭐 2, 3분 쉬고 기지개 펴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는 조금 쉬어야 되는 거, 혹은 하긴 하는데 능률이 떨어지는 거. 맞아요. 이 정도는 되는 게 한 4, 5점은 된다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동반 증상은 이제 그것도 2가지로 나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속불편감입니다. 소화기 증상인데, 뭐 물론 토하고 뭐 울렁울렁대고 이런 정도 심한 경우도 많지만, 체한 느낌, 약간 얹힌 느낌, 뭔가 약간 더부룩하다, 괜히 막 트름 나오고 뭔가 좀 답답하다, 이러면서 머리가 아픈 거. 이 동반 증상, 이제 소화기 증상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체하면 꼭 머리가 아파. 그렇게 이렇게 보죠. 얘기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이랑 소리가
좀 싫습니다. 그러니까 싫다고 얘기하면 싫으세요라고 물어보면 이제 아니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좀 불편해서 머리 아플 때 핸드폰 보고 있는 거, 모니터 보고 있는 거 좀 힘들고 네. 그래서 좀 어두운 데 있고 싶고 혹은 누가 옆에서 막 얘기하면 막 짜증나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싶고 네, 타자 네. 치는 소리 싫고 맞아, 이런 거 맞아. 되게 싫거든요. 네. 그래서 조용하고 어두운 곳이 편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은 그 한 조건에 또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주부들은 이게 화장실 청소할 때 이제 락스 뿌리면 정말 다 토하면서 그쵸. 막 머리 아파서 누워있고, 이 향수 냄새에도 굉장히 또 좀 민감하더라고요. 맞아요. 본인들이 되게 예민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 네. 얘기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맞아요. 그래서 편두통을 종합해보면 전형적인 편두통은 주로는 한쪽에서 시작해서 네. 좀 욱신욱신하게 아프고 아플 때는 조금 강도가 꽤 있어서 능률이 네. 떨어지고 네. 움직이기 좀 힘들고요. 가만히 있는 게 편하고 그러면서 속이 좀 불편하고 밝은 거 시끄러운 게 싫어서 좀 가만히 있고 싶고 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하고 이런 느낌의 두통 환자를 보시면은 편두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서 난 편두통이 아니었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우리가 편두통 말고 정말 많은 종류의 두통들이 있잖아요. 네. 제 여름에 갑자기 무슨 일이 난 줄 알았는데 하루에 한두 명씩 정말 특이한 양상의 두통으로 오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비슷한 나이대 한 30, 40대 남자들이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렇게 눈을 부여잡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막 한밤중에 막 그렇게 아팠다고 하면서 군발 두통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어떤 두통인가요? 네, 사실 저는 9월, 10월에 진짜 힘들었어요. 좀 이게 사실은 군발 두통이 유병률이 0.1%예요. 전 인구에서 0.1%니까 편두통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네. 건데 이게 0.1%가 맞나 싶을 정도로 봄에 조금 있었고 가을에는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좀 힘들었고 네. 말씀하신 대로 30, 40대 남자분들 50대까지도 있고 한쪽에 특히 눈, 네. 그다음에 관자놀이 근처 네, 네. 해갖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심한 두통이 엄청나게 막 오고 막 쑤셔 파는 것 같이 어떤 분들은 포크로 눈을 막 끄집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막 표현하실 정도로 그런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막 얼굴 시뻘개져 있고 네. 눈 처지고 눈 막 왜 못 뜨냐고 막 이러고 사람들이 물어본다 그러고 그런데 그런 게 또 웃긴 게 한 1시간 정도 가다가 끝나요. 맞아, 꾀병 같아. 네. 그리고 막 굴러다니고 막 힘들어서 막 예. 뒹굴뒹굴하고 막 이러는데 1시간 있다가 딱 벌떡 일어나서 또 일상생활하고 약간 뭐 잔두통 정도 남아있고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왔었어요. 이게 군발 두통이 사실 다른 두통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쵸. 네. 이제 주로 한쪽이 아프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하니까 안과 가고 그다음에 이비인후과 가서 부비동염이다 이런 거 얘기 많이 듣고요. 네. 그런 경우 많죠. 네. 특히 이제 봄 가을이니까 계절 타니까 우리 비염도 계절을 많이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군발 두통이 이제 부비동염 이런 걸로 오인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물론 부비동염이 훨씬 많긴 하지만 오인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3차 신경통도 오인을 될 수가 있는데요. 3차 신경통이 딱 분포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군발 두통이랑 모습이 똑같죠. 네, 그렇게 해서 오기도 하는데 특징은 이거는 자율신경계 증상이 없습니다. 아까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코 막히고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거는 조금 구별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후두신경통도 원래는 이제 뒤쪽이 아프고 여기까지 이렇게 아픈 건데 그렇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들 표현하실 때 눈 안쪽까지 이렇게 파고드는 느낌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헷갈리죠. 근데 후두신경통 치료가 이제 여기다가 주사 놔갖고서는 마취시키고 스테로이드 좀 써갖고서는 하는 게 치료인데 스테로이드를 여기 이제 후두신경 쪽에다 뿌리는 게 또 군발 두통의 치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나으니까 또 이거 후두신경통이다. 의사 입장에선 또 헷갈리죠. 네. 이게 군발 두통이 진짜 사람 힘들게 하는 두통이 의사든 환자든 그쵸? 네,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네이버에 카페도 있어요. 군발 두통 환우의 카페도 있어갖고 거기서 여러 환자분들이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이러거든요. 산소 치료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이제 처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저기서 막 루트를 알아보셔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카페가 좋은 이유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정확한 정보가 그쪽에서 이렇게 양질의 컨텐츠가 좀 쌓인다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 서로 위로도 받고, 그쵸? 그리고 또 그 네이버 카페 말고도 대한두통학회에서 운영하는 환자용 홈페이지도 있어요. 그 나중에 홍보를 하면은 migraincluster.com인데 네, 네. 그게 제일 큰 힘든 두통을 다 이어서 이렇게 만든 건데. 마이그레인 클러스터. 네, .com. 아직은 자료들이 좀 부족합니다. 네. 네, 많은 임원진들께서 조금씩 이제 컨텐츠를 올려주고 계셔요. 그리고 최근에 재환자 중에 진짜 또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누워있을 때는 괜찮은데 앉거나 일어설 때 머리가 쏟아질 것 같다면서 고개를 이렇게 똑바로 들지도 못하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들면 너무 아파가지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두 개의 저혈압 두통이겠거니 하고 이 패치 시술을 하거든요. 그 패치를 그렇죠. 했는데 이게 한 번 해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번 했는데도 안 좋아서 막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좀 경험 많으신가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다쳐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도수치료나 뭐 이런 거 하다가 뭐 부작용으로 그런 경우도 드물게 좀 있고, 네. 뭐 척추 마취하고 나서, 그러고 맞아요, 나서,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쪽으로 이제 그 척수액이 새면서, 네. 그러니까 압력이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갖고 그러는데 누워 있으면 이제 압력이 더 빠질 게 없으니까 또 말짱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걸어 들어오실 때 거의 바닥을 내서 오시죠. 네, 고개를 되게- 못 들어. 되게 힘들어하죠. 네. 저는 우리 있는 병원이 이 수술을 많이 하는데 전신 마취가 아니고 이제 척추 마취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척추 마취하고 아니 괜찮았는데 갑자기 막 그 다음 날부터 못 일어나는 거야. 네, 머리가 네. 아파가지고 그런 경우에 두통이라면 한 번쯤은 의심해볼 만한 두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걱정해서 병원을 찾는 게 아무래도 머리가 아플 때 이게 편두통이나 이러면 괜찮은데 내 머리에 내 뇌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이러면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정말 아까 말했던 이 뒷목 뻐근한 느낌, 그렇죠? 근데 정말 이런 경우는 빨리 응급실 가야 된다. 이런 네. 경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네. 머리 아픈 원인은 엄청나게 많지만 네. 진짜 다행인 거는 어떤 특정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통, 그러니까 특정 질병이라는 좀 안 좋은 것들, 네, 뭐 종양, 네. 뇌출혈, 뭐 그런 이런 거. 것들은 5% 정도도 안 네, 됩니다. 네, 네. 나머지는 95%는 네. 두통 자체가 병인 거라서 괜찮은 네, 경우가 더 네. 많아요. 머리는 괜찮은 경우가 많으니까 네. 뭐 일단은 안심을 하셔도 돼요.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되는 두통은 그때 예전에 손윤 선생님께서 올려놓으셨잖아요. 그 응급두통 관련해서. 네, 여기에 올릴게요. 네, 그거가 굉장히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두통이 있으면서 네. 열나거나 38도, 39도 열나거나 의식장애 있거나 네. 한쪽에 팔다리 마비되는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 네, 그럼 네.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무조건 가셔야 되는 네. 거고 이전에 두통이 없었는데 50세 이후에 처음으로 생겼다.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일상생활 하던 중에 갑자기 이게 막 한 달 전에 갑자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언제부터 시작했다라고 시간을 찍을 수 있을 정도. 네. 아까 오후 2시에 생겼다.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갑자기 생기고 급격하게 두통이 없는 빵점에서 10점까지 확 1분 내로 올라갔다. 이런 걸 이제 벼락두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의 두통이 온 경우, 망치로 뒤통수를 빵 맞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의 두통이 갑자기 생긴 경우에는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아, 네, 그래요. 맞아. 만약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지금 가보셔야 되고요. 네. 이거 보실 새가 없습니다. 네, 교수님은 가시지 마시고요.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